오늘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셨나요? 피곤함이 풀리지 않는다면 코골이, 이른바 수면 무호흡증 의심해 보셔야겠습니다. 류찬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코골이라는 게 자가 진단이 아니고 주위 사람들이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그렇게 지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자가 진단은 없는데, 코골이가 사실 크게 두 가지 종류를 나눕니다. 코만 고시는 분, 그런 걸 우리가 단순 코골이 환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수면 무호흡 중에 가장 주요한 증상이 바로 코골이에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수면 중에 무호흡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면에 무호흡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우리 수면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어떻게 3분의 1이잖아요. 하루에 3분의 1인데 3분의 1 동안 제대로 숨을 못 쉬니까 결국은 심장에 이렇게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심장병이 생기죠. 그래서 동맥경화라든지 협심증, 심지어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뇌쪽으로 가서 내려가면서 또 있고 뇌졸중도 걸려서 많이 사망하기도 합니다. 단순 코골이인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졸리고 무기력감이나 피곤한 게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는 결국은 숙면을 못한 거잖아요. 숙면을 못하니까 그 다음날 많이 졸립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기면증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제대로 숙면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피곤하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수술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해결되니까 당연히 숙면을 하다 보니까 더 컨디션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그걸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겠죠. 분들이 특히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의 그 분들이 갑자기 수면 중에 갑자기 급사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인은 심장마비겠죠. 그러니까 주위 가족들도 심장이 안 좋아서 그냥 급사했나도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 추적 관찰하면 그게 아니고 수면 무호흡이 있는데 치료 안 해서 그걸로 심장병이 생겨서 급사한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 중에 반 이상은 나신한 분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해부학적으로 거기 기도가 좁아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살찌면 왜 더 심해지냐면, 살이 찌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살이 찌면 혀도 살이 찝니다. 그래서 살찐 사람들, 특히 100kg 이상의 사람들 혀를 보면 혀가 다 두꺼워요. 그럼 혀가 두꺼워지니까 당연히 기도가 좁아지니까 하는 거죠. 살찐 거 말고도 우리가 가음하거나 아주 가라하거나 이러면 코를 골거든요. 코를 안 고는 사람도, 이런 사람들도 그 혀가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루가 지나면 혀가 정상 돌아오니까 괜찮은 거죠. 코골이하고 수면 무호흡에 대한 치료는 크게 비수술적 치료하고 수술 치료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약물 치료는 없습니다. 과거에 항우울제는 약을 써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서 벌써 다 퇴출됐고요. 비수술적 치료는 뭐가 있냐면 양압호흡기라고 그래서 기도에 양압을 유지시켜줘서 막혔던 폐쇄됐던 그 기도를 열어줌으로써 그거를 코골이는 및 수면 무호흡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죠. 수술 방법은 간단하게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젖을 일부 자르거나 거의 자르거나 그런 거고, 그걸 안 되면 아까처럼 목젖을 파온 이찬자 연구개, 연구개 일부를 잘라내고, 근데 이것도 너무 잘라내면 안 돼요. 너무 잘라내면 물이나 음식을 먹으면 코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넘어올 줄 아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잘라내면 안 되고 딱 거기까지만, 맥시멈 거기까지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위아래만 넓어지겠죠. 그러면 효과가 제한이 있으니까 좌우로. 그래서 편도선이 있으면 편도선 제거하고, 편도선 주름이 쳐졌으면 주름도 제거하고, 그러면 상하 좌우가 다 넓어지니까 당연히 증상이 지금 완화되니 없어진다 하겠죠.